자, 봐봐 얘들아. 24쪽 36번 공통질문 들어왔으니까 이거 볼 건데 이 AB랑 BC라는 이거를 일단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A랑 이런 B라는 놈이 있는데 A랑 B의 연장선 위에 A, B를 이렇게 연장했는데 여기 위에 C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지. 왜냐면 AB의 2배니까 연장선이라고 했지만 이게 연장선 위에 있다 했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포인트를 뽑아가야 된다? 이 AB가 BC랑 같다는 데서 포인트를 뽑아가야 되고, 그럼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됐어? 얘들아 잘 보이지? AB 대 BC가 뭐가 됐다? 2 맞지? 1대 2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BC의 길이가 몇 배여야 돼? AB의 2배여야 되는 거 이해돼? 맞아 안 맞아? 맞아. BC가 AB의 2배여야 되니까 한 이 정도의 C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 맞을까? 그럼 쌤 여거 C는 뭐예요? 그냥 연장선상에 C가 있다는 걸 표현한 거니까 이건 이제 날려버리도록 하자. 이해됐죠?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얘가 몇 대 몇? 1대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너네들이 이거는 뭐가 점 B가 선분 AC의 1대2 내분점이라고 해서 B는 이건 구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집에 다음 장에 넘어가는 순간 너네는 다 어떤 표시를 보시게 되냐? 이거를 가져가시게 된다. 맞죠? 다 여기까지 해서 B가 4,1까지는 너네들이 다 구하셨을 텐데 쌤이 다르게 가볼게. 만약에 이게 BC래잖아. 근데 AB의 연장선상에 C가 있다고 했지. 그럼 직선이 이렇게 무한히 연장될 때 C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뭐야? AB의 2배가 지금 BC인 거 이해돼? 돼? 안 돼? 한마디로 A가 뭐해? B와 C에? 안 보이니? 윤성이 보여? 보여?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통 얘가 케이스 2인데 케이스 2를 다 놓쳤을 거라고. 우리가 이 케이스 1은 너네들이 내분점으로 무조건 얘는 잡아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디서 실수가 나오냐? 이 케이스 2를 잘 못 찾는다. 근데 여기서 보면 AB의 길이에 몇 배 하면 2배를 하면 BC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즉 A는 뭐였다? 선분 BC의 무슨 점? 중점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돼요? 돼? 안 돼? 됐지? 그럼 만약에 A가 BC의 중점이라고 하면 B가 C의 좌표가 얼마였으니까 18,7이었고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였으니까 B의 좌표는 뭐였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인 거 이해돼? 안 돼? 됐어?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B의 좌표를 쉽게 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4,1과 그 1대2 내분단 그 4,1과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된다. 이해됐어? 유빈이 이해됐어? 다 이해됐어? 이해 안 간 사람? 없지? 우리 빠르게 그 공통질문 또 들어왔으니까 내가 보면 26쪽에 니네가 분명 40번일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딱 맞지? 혹시 너네 짠 건 아니겠지 얘들아?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인 체크에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얘랑 붙어 있는 건 너네가 풀고 얘네들은 그냥 일단 틀리고 질문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고 일단 생각할게 얘들아. 봐봐. 우리 AOP랑 이 BOP가 난 몰라. 근데 뭐래? A, B를 이은 점 뭐가? P가 AOP와 BOP의 한마디로 AOP라는 놈과 BOP가 각이 같았대. 그럼 얘는 딱 하자마자 뭐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딱 눈치를 채야 돼. 잘 봐봐. AB의 연장선이야. 맞아? 근데 O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AO 뭐가? AOEP라는 놈과 BOP라는 놈이 각이 어떻대? 같대.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돼? 이해될까? 한율이도 이해될까? 그러면 AOP와 BOP가 얘가 이 두 개의 각도가 같다는 건 이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각 AOB를 2등분하는 2등분선의
위치에 있는 거 이해돼? 이등분 선의 임의의 점에 있겠지. 근데 그 임의의 점은 어떤 점이야? AB를 연장한 연장선과 AOB, 각 AOB를 이등분하는 그 이등분선의 교점에 있는 거 이해돼? 돼, 안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너네들이 뭘 구할 수 있어? OA와 O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네의 길이의 비율대로 뭐? 얘 대 얘는 얘 대 얘로 길이의 비가 나오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 얘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 확인돼? 돼, 안 돼? 됐어? 얘를 우리 또 쌤이 또 이거 잘 쓰잖니? 어려워요? 얘를 뒤집어 돌리면 뭐야? 지금 이 그림과 동일한 거 이해돼? 맞아? 그냥 그거랑 똑같으니까 이것까지도 너네들이 해결하시면 된다. 됐죠? 또 다음 거. 시간 찾다 보니까 그럼 여기 앞으로 올래 윤서? 괜찮아. 같이 앉아도 되지?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잖아 우리 은성이가. 여기는 비워두도록 하자. 알았지? 우리 애기 앉게. 괜찮죠? 너희들이 엉아 누나들이니까 조금 그냥 귀엽게 여겨줘. 알았지? 우리 은성이 귀여우니까. 너는 필통이 저런 필통이 있니 원래? 되게 필통이 예쁘구나. 저거 보면 뭐 떠오르냐면 오니기리 떠올라. 오니기리. 그냥 먹을 것만 자꾸 생각해서 미안해 얘들아. 됐죠? 우리 또 추가 질문 있나 얘들아? 자 유라 빨리 해. 어차피 뒤에 가다 보면 또 나올 거잖아. 49번. 연습 문제 49번? 맞아. 이거 너네 쌤이 지난번에 해줬었는데 그 마름모 마지막 문제 너네들이 하다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쌤이 얘기해줄게. 우리 마름모는 어떠냐면 이 마름모를 쌤이 잘 그리고 싶은데 이 마름모란 놈은 이게 같다고 쳐보자. 얘가 이게 다 같아. 평행사 변형이 아니라 이 내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뭐냐면 마름모의 성질은 두 대각선이 어떠냐면 잠깐만 이 대각선을 그은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뭐가 중점이 일치하는 거지. 이해돼? 이 교점이 한마디로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D야. 그럼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일치하니까 맞아? 그렇게 식을 세우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마저 보자. 그럼 AC의 중점이라고 하면 2분의 A 더하기 B. 쌤 잘못 쓰면 얘기해줘. 3 더하기 C라는 놈과 BD의 중점이면 뭐야? 2분의 7, 2분의 5와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C는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알 수 있고 A 더하기 B라는 놈은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쓰면 이제 망하는 거지. 나머지 우리 모르는 식 몇 개 있어? 2개지 맞아? A 더하기 B. 근데 우리가 아는 식 A 더하기 B 더하기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물었는데 A 더하기 B는 7이라는 걸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절대 못 풀지. 왜?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니까 식이 반드시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지. 맞아 얘들아? 그럼 우리 마름모의 성질상 뭘 안 썼어? 길이가 내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걸 너네들이 안 썼지.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럼 쌤은 AB의 길이와 AD의 제곱이 같다까지 쓸게. 그럼 AB의 길이는 A 빼기 3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4하고 루트를 씌우고 얘는 뭐죠? AD의 제곱은 뭐야? A 빼기 4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 이렇게 쓰신 다음에 뭐 한다?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버리면 A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A를 다시 어디다? A 더하기 B는 7에다 대입하면 B의 값까지 쉽게 구하실 수 있다. 맞아? 이해돼 안 돼? 빨랐어? 쌤이 조금 빨리 가는 이유는 얘들아 최대한 너네들한테 많이 접촉해 주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쌤이 문제를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이 다뤄줄 테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질문? 또 나머지 몇 번? 없어요 이제 질문이? 아예 없으십니까? 그리고 쌤이 조금 미안하지만 그때 어렵다고 했던 파트 때 기억나? 뭐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명제라든지 그때는 한 이틀 정도? 좀 클리닉을 조금 정말 수업 때문에 안 되면 하루 정도라도 클리닉 좀 와서 메꾸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알겠죠?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아예 안 나와버리면 의무화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잘 하시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막 중학교 막 이제 유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 워낙 다른 학원 많잖아. 막 영어에다 막 국어에다 막 과탐까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쌤이 강요는 굳이 안 하지만, 우리 그래도 좀 최대한 많이 해오시면 쌤은 고마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직선의 방정식. 일단 우리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여기 개념 노트 정리 한번 싹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또 동일하게 갖도록 할게.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쌤이랑 뭘 했냐면 이런 것들 있지. 아직 안 써도 돼 얘들아. A, B 이렇게 직선을 구했는데 사실 우리가 직선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었다? 우리가 내분점 같은 이런 좌표를 구했었잖아 얘들아. 이런 하나의 좌표를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좌표가 어디 위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P라는 점 말고 다른 어떤 의미의 점이 또 있거나 뭐 Q라는 점 혹은 R이라는 이런 점이 있을 때 이 A, R, P, Q, B가 다 같은 직선상에 있다는 건 너네들이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식에 있는가, 어떤 식에 대입해서 이 부분을 구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잘 보이죠?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총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 그 스키장 가면 스키 나 되게 잘 탄다, 나 최상급이다 있어? 최상급? 막 보드 막 상급 막 이렇게 타는 친구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키장을 가면 슬로프가 있잖아. 근데 슬로프가 상급, 중급, 막 초급, 초심 막 이렇게 나눠져 있고, 슬로프에 따라서 뭐가 각각의 틸트, 우리가 틸트라고 얘기하는 건 기울기가 다 다르다. 기울기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기울기를 한번 표시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직선마다 다 기울기가 다른데 왜 기울기가 그럼 중요하냐? A라는 점을 지나는데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얘는 더 가파르잖아. 근데 하나의 점 동일하게 공통으로 A라는 점은 똑같이 지나게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다 다를 것이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X값을 구하는 거고, 이 두 개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명백히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맞아? 이해돼요? 그럼 쌤이랑 더 나아가 볼게. 이 부분에 이제부터 필기 가시는 거야. 첫 번째,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이 x1, y1을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m인 직방이라고 쓸게.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냐면, 봐봐, y인데 어떤 y냐면 y-y1이야. 얘는 m의 x 빼기 x1이라고 하는 거야. 이 뜻이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요. 여기다가 x1을 넣고 여기다 y1을 넣으면 둘 다 0인 거 이해돼? 맞아? 이해돼? 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x1과 y1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 이게 기울기가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럼 쌤 이거 m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아직 이물감이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얘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x1이라고 하고 이 점을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의미의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할 거고, 이 의미의 점을 당연히 x, y라고 이렇게 해볼게.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이 연장한 이 직선에 우리는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 P라는 놈의 얘를 P라고 하고 이 P라는 놈의 좌표가 x, y, 얘를 뭐 Q라는 놈의 좌표가 x1, y1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 기울기라는 놈은 기울기 m이라는 놈은 뭐냐면 x의 변화량 분의 x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표시를 해. 이 세모는 델타의 줄임말인데 얘를 좀 얘기하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P에서 Q 혹은 Q에서 P로 갈 때 얘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냐, 한마디로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기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일 경우에 어떻게 옮겨져 가는지를 보고 싶었고 그걸 우리는 기울기라는 용어로 쓰게 됐다. 한마디로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지. 그러면 x의 변화량이 뭐냐면 얘가 x의 변화량이야. 그럼 이 길이가 x의 변화량인데 이 x의 변화량은 뭐가 돼? x 빼기 x1인 거 이해돼? 맞아? 이 부분이 뭐가 돼? y의 변화량인데 이 y의 변화량은 y 빼기 y1인 거 이해될까? 돼요? 안 돼요? 맞아?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는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죠? 유빈이도 이해돼?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유리도 잘 따라오고 있죠? 이해 안 가면 쌤한테 그냥 눈빛으로 얘기해줘. 알았지? 힘들다고.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알게 됐냐면 얘가 m이라는 놈이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해 볼게.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곱해 보면 m의 x 빼기 x1은 뭐가 됐다? y 빼기 y1이라는 거 보여? 맞아? 돼? 안 돼? 그러면 와 선생님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 식이요 이 식이랑 같네요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건 거 이해될까? y 빼기 y1이라는 놈은 m을 우리가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라고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도 같은 식인 거 이해될까? 맞아? m에다 그냥 이 식을 대입한 것 뿐이잖아. 얘를 이렇게 대입한 것 뿐이라고. 이해될까? 자, 잘 따라와.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결국엔 뭐였냐면 지금 쌤이 이 쓴 식이 뭐냐면 이 쓴 식이 바로 뭐다?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 봐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알 때 쓰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자, 여기 봐봐. 한 점이 뭐야? 이해돼? 한 점이 x, y, 다른 한 점이 x1, y1이니까 얘 이 두 점을 알 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됐습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갈까봐 예를 들어서 한 점이 1,2고 다른 한 점이 2,3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의 기울기는 2에서 1을 빼 3에서 1을 빼 얘도 똑같이 얘가 뭐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다? 얘는 1이 됐거든. 맞아? 근데 이 기울기를 쌤 이거 앞에서부터 빼면 안 돼요? 해도 똑같지. 1 빼기 2, 2 빼기 3을 하면 똑같이 뭐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돼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1이라고 알게 됐고 이 직선은 뭘 지나? x-1이라는 놈을 지나고 2라는 놈까지 지난다. 근데 이 2를 쌤 어떻게 바로 썼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빨리 쓰면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이렇게 썼잖아. 그럼 다시 써보면 y는 y 빼기 2라는 놈을 지나는데요. 얘의 기울기는 1이고 얼마를 지나요? x 빼기 1이라는 놈을 지나요. 맞아?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 2라는 걸 넘겼으니까 지금 쌤이 지운 이 부분식과 똑같다는 거 이해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쓸 때 어떻게 쓰실 거냐면
그냥 y 빼기 y1은 m의 x 빼기 x1이라고 쓰지 않으려고 어떻게 쓸 때 바로 y는 m의 x 빼기 x1을 하시고 빼기 y1을 이항하니까 더하기 y1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쭉쭉쭉쭉 볼 건데 여기서 또 뭐가 있다? 이 점을 있잖아. 이 직선 위에 점을 우리가 아무거나 세팅해도 되는 거 이해돼? 직선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잡아도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직선이 예를 들어 그 직선이 뭔진 모르는데 이 직선이란 놈이 0,n을 지나는 거야. 기울기는 얼마다? m이라고 예를 들면 했을 때 그럼 기울기가 m이고 뭐 세 번째 경우 얘가 지금 두 번째 경우에 얘들아 뭐 근데 1, 2, 3은 그렇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1번과 2번은 같으니까. 근데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라고 했을 때 얘를 바로 쓰는 식이 있어. 잘 봐봐. 얘가 이 좌표가 그럼 n이니까 얘의 좌표를 0,n이라고 써도 될까? 맞아?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y는 m의 x 더하기 n인 거 이해돼? 왜냐면 m의 x 빼기 0을 지나면서 동시에 뭘 지나? n을 지나니까 우리가 얘를 정리하면 mx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다. 이해됐어? 우리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절편이 있으면 이렇게 한 큐에 바로 써버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지. 유빈이 이해돼? 현주 다 이해돼?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좀 빠르면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봐봐. 그럼 이제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해. 쌤 만약에요 x절편도 알고 y절편은 또 알면 어떻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x, y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x절편이라는 건 반드시 뭐라고? x절편이란 놈은 뭐냐면 뭐가 0이야? y가 0이야. 즉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거고 y절편이라는 건 뭐가 0이야? x가 0이라는 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이 b 같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구하시라고 하면 얘들아 뭐가 될까? 봐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걸 만족시키게 돼. 이해됐어? 이건 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다. 자 한번 봐봐.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a, 0을 지나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 쌤은 a, 0을 넣어보자. 그럼 뭐가 돼? 1이 돼. 맞아? 얘는 또 동시에 뭘 지나? 0,b를 지나니까 여기다 0을 넣고 b를 넣으면 뭐가 돼? 1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절편이 주어졌을 때 그 절편 둘 다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걸 보실 수 있다. 이해됐어요? 됐어? 얘들아? 쌤 나가도 될까? 더? 봐봐. 이게 뭐냐면 우린 바로 옆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직선이 있어. 다른 한 직선이 있어. 여기가 뭐가 됐어? 교점이 된 거야.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뭐를 구하고 싶어? 우리는 이 파란색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God bless you. 봐봐.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썼었는데 얘를 한번 바꿔보면 mx 빼기 y 더하기 n은 0 이런 꼴로 쓸 수 있을까? 맞아. 우리가 그 2차 함수든 뭐 방정식이든 일반 원의 방정식이든 표준형과 일반형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들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꼴을 쌤 여기서부터 필기하시면 돼. ax 더하기 by는 c는 0이라는 얘를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y랑 x를 좌변과 우변에 나눠 놓은 걸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 근데 이게 사실 같은 거잖아. 결국에는 이항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잖아. x랑 y를 같은 변, 즉 우변이든 좌변이든 나왔냐 아니면 두 개를 독립적으로 쪼개놨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건 결국엔 같은 식이거든 얘들아. 이해됩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일반형과 표준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 우린 이 파란색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먼저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다른 직선을 뭐라고 할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파란색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이렇게 잡으시고 a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렇게 잡으시는 거다. 이 정도는 좀 외워두면 문제를 풀 때 얘는 그냥 개념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x랑 y 뭐 a, b 이걸 알 때 조금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조금 암기해 두시라고 쌤이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다음 문제. 우리 직선에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이 부분을 좀 바로 보려고 해. 보시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봐봐. 얘 두 개가 지금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잖아. 그럼 이 두 직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 두 직선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직선이란 놈이 다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어. 이해돼? 일치한다는 뜻은 이 두 직선이 어떻다? 두 직선이 겹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뭐 평행하다. 얘는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 방금 위에서 했기 때문에 쌤이 얘를 먼저 쓴 거야. 이 세 개의 직선은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 니네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봐봐. 먼저 첫 번째 우리 평행한다 하는 조건을 먼저 얘기해 볼게. 두 직선이 하나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게. 다른 하나는 y는 mx 프라임 더하기 n 프라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mx 프라임이 아니라 쏘리. m 프라임 x 헷갈릴까봐 m 프라임 x 더하기 n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평행한 관계려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놨다고 해보자. 그럼 지금 얘는 뭐가 같아 보이냐면 지금 기울기는 같은 거 보여? 이해돼?
기울기는 지금 같아 보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뭐만 다르냐면 이런 y 절편만 달라. 따라서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이 기울기 두 개가 같으니까 m과 m'은 같은데 n과 m'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됨을 너네들이 알 수 있어.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 이게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게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 이런 수직한 경우. 그래서 이 수직한 경우는 쌤이 밑에서 보려고 일부러 위에다 안 써놨어. 봐봐. 두 직선이 어떨 때 이렇게 수직한다고 해보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수직인 관계라고 하면 봐봐. 얘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거고 얘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얘는 어떠냐면 수직하면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m과 m' 즉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서로 곱이 마이너스 1처럼 보인다. 그럼 아, 이 두 직선은 수직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알겠죠?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위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을 다르다 보니 n이랑 미안 얘들아, 진작 얘기해주지. n과 m'은 당연히 다르죠.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니까. 근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위에 이거 쓰고 갈게. 우리 진우 고마워. 일치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뭐랑 뭐랑 같아야 돼? m이랑 m'이 같고 n과 m'이 당연히 같아야겠지. 맞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애초에 얘는 뭐 해야 돼? 기울기부터 달라야 돼. 맞아? 그럼 m과 뭐가 달라야 돼? m'이 무조건 달라야 된다. 수직인 경우는 뭐라고 했지?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된다. 혹시 여기 안 쓰셨을까봐 이거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된다. 됐죠? 근데 우리 이 위에서 뭘 배웠냐면 얘들아, 일반형과 표준형을 배웠잖아. 근데 쌤은 일부러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표준형을 먼저 해줬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로 한번 따져볼게 얘들아. 알겠죠? 우리 일반형으로 한번 볼 거야.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과 얘 똑같은 모양인 거 알겠지? 어떻게? 얘가 왜 똑같은 모양이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y로 나누면 b로 나누면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지금 얘와 비슷한 꼴인 거 이해되지? 같은 꼴인 거. 그러니까 쌤은 얘를 어떻게 보겠다? 그냥 나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쌤 이렇게 굳이 변형하지 않더라도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물어볼까봐 쌤이 이 부분도 정리해 드리려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대 지금.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조건 평행하려면 딱 누가 봐도 얘들아 이 부분이 지금 상수항 부분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여기에다 영향을 주는 파트일 거고 반대로 이 A와 A', B와 B'은 X랑 Y 앞에 있는 개수니까 맞아? Y 앞에 있는 개수 B로 나눠서 A를 이렇게 변형할 거기 때문에 아, 쌤 이거 쪼개면요 이렇게 쪼개져서 얘네는 어떤 파트? 기울기 얘기하는 파트고 얘는 어떤 파트? Y절편 얘기하는 파트 아닐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됐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1번 우리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가? A' 분의 A는
좀 예쁘게 잘 써볼게.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 즉 얘분의 얘분의 얘는 같아야 되는 거야. 왜? 기울기를 논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반대로 뭐는 달라야 되냐면 C 프라임 분의 C는 달라야 된다고. 이해됐어? 됐어? 두 번째, 일치하는 경우는 뭐냐면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는 뭐까지? 상수항까지 같아야 된다고.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얘는 기울기부터 달라야 되니까 애초에 얘가 다른 것만 쓰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 하나만 볼게.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너네들이 미리만 써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야. 근데 쌤이 얘는 헷갈릴까봐 한번 증명을 해주려고 해. 이해됐어? 그럼 우리 여기서 쌤이 이걸 그래서 일부러 써놨거든. 혹시 여기 보여?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 보여 안 보여? 맞아? 맞아?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인 거 이해돼? 돼 안 돼? 됐어?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뭐 해야 된다 했어? 기울기의 곱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우리가 얘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였고 다른 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잖아. 이해돼? 됐어? 그럼 얘네가 마마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니까 상쇄시키면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해돼? 돼요? 그럼 얘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고 얘를 어떻게 넘기시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라는 이 값을 도출해 내셨다. 이해돼요? 됐어? 쌤이 증명해 준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갈까봐.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이렇다고 하면 지금 봐봐.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와 얘와 얘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얘와 얘의 곱이 얼마야? 2지. 두 개 더하면 얼마? 0이니까 얘는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쌤 헷갈리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2y는 빼기 x 빼기 y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아? 얘는 y는 2x 빼기 7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이해됐습니까? 쌤이 일부러 너네들 보기 편하게 노가다까지 해본 거야. 이게 같은 식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 쌤은.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죠? 우리 대망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일단 볼 거야 얘들아. 아직 안 지쳤죠? 아직 안 지쳤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이제 뭐 끊었다 또 갈 거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또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봐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가 얘를 또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윤성아 뭐 배웠냐면 이 점이라는 개념도 배웠고 이 직선에 대한 개념도 배웠어. 맞지 효준아? 진호야? 이리 알지? 근데 얘를 각각에 배웠는데 아 얘네 그럼 결국에 언제 쓸까 하는 게 궁금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쌤이랑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내분점 배우기 전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지. 맞아?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왜 안 배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 그리고 점도 배웠고 직선도 배웠으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왜 쓰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니네 맨날 삼각형 구하면 맨날 우리
유리는 맨날 뭐만 물어봤냐면 쌤 저 이거 밑변 길이 아는데요. 높이 알아요. 그럼 이것만 줘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얘가 뭐다? 이 삼각형의 넓이였다는 것만 니네가 구했잖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얘가 한 점이야. 얘가 이 밑변의 연장선이란 말이야. 봐봐. 얘가 이 밑변의 연장선이야. 그럼 이런 직선에서 얘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우리가 이 거리를 알 수 있으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 이해돼? 맞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예전에 이 좌표 같은 거에서 니네가 헤론의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밑변과 높이를 막 구해갖고 중등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는 점과 직선이 주어지거나 혹은 점과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를 알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기 시작한다? 이 꼭지점에서 이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원이 있는 거다?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단원이 교육과정상 뒤에 나와 있는 거다. 이해됐어? 쌤이 왜 공수2를 이렇게 가르치냐면 공수2는 너네 다 알다시피 그 중학교 때 1-1, 2-1, 3-1은 다 묶여. 실제로 영재교육센터 뭐 CMS라든지 아니면 뭐 영재원, 고려대학교 영재원 뭐 이런데 서울대 영재원 이런 데서도 1학기 단원은 대수 파트라고 부르는 그 계산식이 엄청 많은 것들, 그리고 2학기 파트는 다 뭐야? 도형 파트인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삼각비를 배우고 닮음을 배우고 각의 이등분선을 배우고 원주각을 배우는 게 다 2학기 파트인데 반면에서 1학기 파트는 다 뭐였다? 다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인수분해, 뭐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공수1과 공수2를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수1의 과정을 당연히 쓰겠지만 공수2랑은 정확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죠? 물론 이제 이게 고위 과정인 수학 1, 그러니까 지금 현행 니네 이제 배우게 되는 대수 파트, 그리고 미적분 1, 현재 수투 기준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다 복합적인 게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미적분 1이라고 불러? 대수라고 불러? 안 부르지. 공통수학 2라고 부르는 거야.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를 배우기 위한 근간이야. 루트라고. 이해돼서? 뿌리라고. 그러니까 공수 1과 공수 2를 제대로 잡아두지 않으면 니네가 대수나 미적분 1, 미적분 2를 갔을 때 무조건 뚫릴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쌤이랑 패러럴 해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병행하면서 이 부분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쌤이랑 미적분 1, 그러니까 공수 1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나는 입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 이해돼? 수학을 큰 틀에서 봐야지 계속 좁게만 보면 문제가 풀릴 때 되게 어렵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좀 거시적 관점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 좀 너네들이 봐줬으면 해서 쌤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야. 왜 배웠다고? 우리가 이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얘네 각각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서 삼각형의 뭐 넓이도 구하고 이게 이등변인지 정삼각형인지를 구했는데 이제는 뭐 쌤 저 그렇게 안 할래요. 귀찮아요. 수선의 발만 무조건 내리면 얘가 밑변이란 것만 확정이 되면 우리 h만 알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하고 싶다가 이 파트의 목적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 마저 볼게.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점을 쌤은 몰라? 그러니까 이 점을 뭐라고 둘 거냐면 얘들아, 이 점을 P라는 놈이라고 두고 얘를 x1, y1이라고 둘 거야.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직선을 L이라고 할 거고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우리는 한번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봐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이런 수선의 발을 항상 내렸을 때 얘를 거리라고 하고 얘를 디스턴스라고 해. 얘 그래서 D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 D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 D를 괜찮지? 샤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윤성아? 샤프가 없으면 좀 옆에서 막 좀 빌려주고 그래, 알았죠? 우리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 D라는 놈은 얘와 얘의 제곱을 더할 거야. 됐습니까? 분자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 요노마랑 x1과 x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더할 건데 절대값을 지울 거야. 왜냐면 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불상사 루트는 무조건 벗길 때 양수여야 되는 걸 알고 있지, 중학교 때 배워서. 루트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 윗부분을 만약에 계산했다가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위에도 절대값을 씌워서 다 양수화를 시켜버리는 거다. 이해됐죠? 그럼 이 한마디로 다시 돌아가면 이 x1과 x 앞에 있는 개수를 더하고 y 앞에 있는 이 개수와 뭐를 y1을 더하고 나머지 이 c는 혼자 남아있으니까 더해주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디스턴스, 즉 거리라고 하고 얘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하나만 더 봐. 만약에 특히 얘가 만약에 원점이라면 얘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만약에 이 P라는 놈이 만약에 원점이었다고 해봐. 그럼 P라는 놈이 원점이었다고 하면 이 D는 봐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똑같은데 뭐랑 곱해져? 얘가 0과 a가 곱해지면 무조건 0이지? 맞아? x1과 y1이 만약에 0,0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ax1이 0이 돼? by1이 0이 되지. 맞아? 그럼 뭐만 남아? 상수만 남았다. 이게 뭐라고?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쌤이 예시 하나 더 들어줄게. 증명 대신에 봐봐. 점 2,1과 직선 L이 있는데 얘가 3x 빼기 4y 더하기 3은 0이래. 그럼 이 거리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뭐랑 뭐를 곱해? 2와 3을 곱해. 또 1과 마이너스 4를 곱해. 자 봐봐. 2와 뭐를 곱해? 3을 곱해. 그리고 뭐 1과 마이너스 4를 곱해. 그 다음에 얘만 깍두기로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줘? 3을 더한 다음에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그럼 이건 딱 봐도 밑에는 뭐야? 5지? 맞아? 얘는 위에 계산하면 6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아 쌤 이거 5분의 5네요. 얘의 거리는 1임을 알 수 있다. 쌤 왜 이걸로 예시 들어주는 줄 알겠지? 나는 쉬운 걸로 하는 거고 너네가 뒤에 넘기면 막 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3분의 17 막 이렇게 나와. 알았지?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력으로 끝까지 밀고 넘어가시면 된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죠?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이 자체 방정식은 다루지 않을 거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우리 오늘 개념 노트는 다 하신 거다.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죠? 근데 마지막으로 쌤이 더 해주고 싶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렇게 평행한 이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볼게.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봐봐. 얘가 이런 직선이 L이라고 할게. 얘를 L'이라고 할게. 얘를 나타낼 건 아니고 봐봐. 이 점 있지. 평행한다라는 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다 뭐야? 수직, 즉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뭐? 이 직선 위에 어떠한 점 하나만 제일 쉽게 구한다고 하면 그게 절편이어도 상관없겠지.
한마디로 제일 쉬운 점 있지. 니네가 보기 편하게 막 0, 몇, 뭐 하는 몇, 0 이렇게 x절편이나 y절편을 활용해. 그거랑 뭐를 하면 돼? 얘 직선의 방정식의 거리를 구하면 뭐가 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됐다. 이해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봐봐. 쌤이 얘까지 외우게 하진 않을게. 얘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문제 풀면서 너네들이 쉽게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얘를 공식까지 굳이 쓰진 않을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굳이 너네들이 묻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쌤이 써놓기만 할게. 알았지? 얘는 굳이 외우라는 건 아니야. 여긴 선택사항이야. 얘를 만약에 0이라고 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2를 0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얘 이 거리 d는 뭐냐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신 다음에 뭐만 차이가 나? c1 빼기 c2 이렇게 쓰시면 끝났다. 혹은 c2 빼기 c1 이렇게 쓰셔도 똑같고. 됐죠? c2 빼기 c1으로 갈게. 돼? 안 돼? 됐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장장 2페이지를 거의 한 40분 동안 이 부분 개념 설명을 한번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끊었다가 또 문제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집시다. 혹시 여기 아직 못 쓴 친구들 있을까봐 쌤이 여기 띄워놓을게. 혹시 못 쓴 거 있나? 앞부분에? 없어? 왼쪽으로? 위로. 여기?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받아. 선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잘하냐의 그런 문제는 아니야. 우리 알았지? 처음 하니까. 우리 65분 뭐 이쪽 볼 건데 뭐 여기 너네들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거 아까 윤성이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린이는 집에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 이 부분 똑같이 쓸 거야. 봐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가 60도래 얘들아. 60도라고 하면 얘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인 거 이해돼? 우리 특수각으로 삼각비 다 배웠잖아.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얼마다? 몇 분의 몇? 1분의 루트 3이니까 아, 얘 기울기는 루트 3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시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뭐를 지나? x-2, 2,-1을 지나니까 얘를 오케이? 전개해버리면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뭐가 됐어? y 앞에 개수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뭐가 됐다? 마이너스 2 루트 3 빼기 1이 됐다. 됐죠? 맞아요?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다. 그리고 여기 ABC의 무게중심 G를 구하면 이 G는 뭐 3분의 얘 x 다 더한 뭐가 됐다? 6이 됐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됐다? 3분의 마이너스 3이 됐다. 그럼 얘는 얼마다? G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과 7,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시면 Y는 뭐가 됐다? 7 빼기 2에 빼기 6 더하기 1이 됐고 맞아? 돼? 안 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빼기 1이고 얘를 계산까지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 했다. 이 정도로 빠르게 풀 수는 없겠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푸는 거고 쌤이 이거 촬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문제 다뤄주기 위해서 조금 빨리 하는 거니까 영상 복습 통해서 또 보시면 된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 다 걸어놨고 쌤이 일부러 안 끊기게 하려고 편집해서 유튜브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집에 가서도 복습할 때 그냥 너네가 다 푸는 거보단 쌤 거 그래도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거나 하면 다시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다. 그 링크는 안 지워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되고 쌤이 오늘 저녁에 편집해서 자정 정도에 올려놓으면 너네들은 내일부터 또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쌤이 유튜버가 아니잖아 얘들아. 너네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본 적 있니? 없지. 그게 1시간 넘어가면 그게 나중에 광고가 붙을 일은 없잖아. 구독자가 없으니까. 근데 광고가 붙을 수도 있는 걸 생각하나 봐 유튜브는. 1시간 반이 되면 막 전화번호 인증도 해야 되고 1시간 반이 넘어가니까 막 유료 막 전환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인코딩이라는 걸 해. 그러니까 12시에 내가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도 12시부터 바로 못 보는 거고 그게 쌤이 자는 사이에 이게 인코딩이 되고 나면 너네들은 1-2시간 있다가 그거를 영상을 볼 수 있나 봐. 근데 쌤은 업로드 시점은 12시고 너네가 보는 건 막 2시 이후니까 쌤이 내일 오전까지는 무조건 볼 수 있게 최대한 해놓겠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마저 보시면 여기 38쪽도 혹시나 이물감이 조금 드는 문제가 있을까봐 38쪽 같은 경우도 뭐야? 이게 69번 같은 거 있잖아. 69번 같은 게 뭐야? x절편이 y절편이 2배래. 그럼 x절편을 쌤이 2a라고 두면 y절편은 뭐야? a라고 두겠지. 그럼 뭐라고 두실 수 있다? 2a분의 x 더하기 a분의 y는 얼마다? 1이니까 여기다 뭐를 넣으시면 6과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 2a분의 6 마이너스 a분의 4는 1이니까 여기에다 2배를 하시면 2a분의 6 마이너스 8이 됐고 얘를 1이라고 하니까 2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문제. 됐죠? 거기다 다시 넣어서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지. 됐죠?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쌤이 70번도 한번 봐주려고 해. A, B, C가 다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이거 우리 중딩 때도 했는데 뭐의 기울기가 같대? A, B의 기울기가 B, C의 이 기울기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에 뭐 K배다. 뭐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거 쓰시면 된다고. 이해됐지? 길이의 B는 쌤이 이걸 놔준 거고 기울기가 몇 배다?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쓰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를 풀면 AB의 기울기가 뭐가 됐지? 2 빼기 1 K 더하기 1 얘가 뭐가 됐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됐고 그럼 여기서 얘를 한번 빼보는 거지. 그럼 뭐가 돼? 2 더하기 K분의 K 빼기 10이니까 K 더하기 10이 얘가 뭐가 됐다? BC의 기울기가 됐으니까 얘네 두 개 갖다 놓고 풀면 K 값을 쉽게 구하실 수 있다. 또 여기서 바보같이 이것도 K 각각 구하면 돼 안 돼? 이거 K에 관한 몇 차식이야 정리하면? 2차식인 거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럼 유라 여기서 못 써야 돼. K에 관한 2차식이고 K의 모든 K의 값에 합을 물었으니까 뭘 쓰셔야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된다. 돼요 안 돼요? 됐어? 돼 안 돼? 됐죠? 너무나 쉽게 이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혹시나 니네가 이거 72번 하면서 개념 모를까봐 이거 얘기해 드립니다. 마름모를 반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두 대각선의 교점을 뚫어야 돼. 얘가 뭐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얘가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이렇게 끊어내야지만 뭐가 됐다? 얘네 두 개가 반띵이 됐다. 이걸 아실 수 있다. 한마디로 여기 주어진 점 마이너스 1,1과 두 대각선의 교점인 얼마? 3,2를 동시에 지나는 이 두 점을 다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 됐죠? 직사각형도 당연하지.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뭐를 갖고 있어 얘들아? 직사각형 또한 대각선의 교점이 얘 결국에는 이 B와 D의 중점 AC의 중점이 되니까 이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럼 쉽게 푸시는 문제가 됐다. 됐죠? 이거 40번 이게 사실 RPM이나 센에 제일 많이 나와서 쌤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쌤은 솔직히 이렇게 멋있게 한 번도 태어나서 푼 적이 없다. 이렇게 멋있게 나는 풀지 않는다. 봐봐. 야, 이게 답을 구하면 답이 무조건 하나겠지 얘들아. 맞아? 얘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구하면 하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쌤은 3번을 풀어볼게. B가 0이야. AC가 두 개가 다 곱해서 양수래. 그럼 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A는 1, B는 0, C는 2. 너도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막 B분의 A분의 C 막 이거 나눠서 안 해.
어떻게? 숫자를 대입해. 이해돼요? 됐어 안 됐어? 얘 A, B의 부호가 음수래. 그럼 A가 2, B는 마이너스 1. B, C가 양수래.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서 그냥 나는 풀어버린다. 얼마나 쉬워. 이해돼 지금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됐어? 아, 우리 한율이 이해 안 됐구나. 봐봐. 상수 A, B, C가 이 직선을 만족시킨대.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AC가 양수고 BC가 양수라는 거잖아. 그럼 내 양수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두 개가 양수면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냥 쌤이 일부러 한유라 A에다 2를 넣어. C에다가도 2를 넣어. 그럼 두 개 곱해서 2는 0보다 크지. 맞아? 그럼 C에다 똑같이 1을 넣어. 그럼 B에다 그냥 모르니까 막 4를 넣을 거야. 그래도 양수지. 그럼 너네가 이거 알아 몰라. A가 2, B가 4, C가 1.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답이 똑같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현주도 이해됐어? 다 이해됐죠? 쌤은 그렇게 해서 보통 푼다. 됐죠? 그럼 너네 또 궁금해하겠지. 쌤 이거 마이너스 넣어도 돼요? 당연히 넣어도 되지. 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거라서 마이너스 b분의 a 막 a분의 c 그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만 따지는 거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셔도 된다. 됐죠? 돼요 안 돼요? 됐어? 이해돼? 그렇게 해서 조금 푸시면 조금 빨리 푸실 수 있고요. 쌤이랑은 얘들아 이 41번 한번 볼 건데 모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우리 형광펜 하나 칠해 놓을까? 휴지 줄까? 형광펜 칠했어?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K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써놔. K에 관한 항등식이야. 봐봐. 이런 식이 있어. 써놓을 필요는 없어. 이건 한번 봐봐. 근데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 공수원에. x랑 y에다가 모든 어떤 임의의 값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니까 2를 넣어도 성립, 1을 넣어도 성립, 1억을 넣어도 성립, 1000억을 넣어도 성립. 맞아? 돼? 안 돼? 그러려면 두 개 더해서 0이지? 그럼 a, b가 다 뭐 해야 돼? 는 0을 항상 만족시키려면 0이어야 되는 거 이해돼? 그래야 a랑 b가 0이어야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가 0으로 성립되잖아. 그럼 x랑 y의 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0을 곱하면 0이고 0을 곱하면 0이니까 0 더하기 0은 뭐다? 0이다. 이걸 쉽게 보실 수 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됐죠? 쌤이랑은 76번을 풀어볼 거고 너네는 나보다 잘하니까 너네는 그 위에 있는 77번을 너네가 푸시면 된다. 돼요? 안 돼요? 됐어? 됐냐고. 네. 봐봐. 얘가 똑같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데 전 P를 지나니까 이걸 구하는데 몰라. K의 값에 뭐를 넣어도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니까 나는 K 앞에 있는 어떤 개수를 0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인 거지. 이해돼? 그래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되니까. 얘를 먼저 식정리가 첫 번째예요, 얘들아. 식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다? 전개를 한 다음에 K 앞에 뭘로? 묶기를 해볼게. 묶어버릴게. 됐어? 그럼 쌤은 이거 천천히 한번 전개해볼게. 얘를 전개하시면 2k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y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다. 쌤 계산 실수하면 잡아줘야 돼 얘들아. 알았지? 또 니네 혼자 보고 웃고 있지 말고
알았죠? 진짜 그거 못된 거다 얘들아. 우리 귀혁쌤까지 착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주고 알겠지? 유라 이해됐죠? 믿는다. 아까 진호가 이거 는 이거 안 고쳤으면 얼마나 쪽팔릴 뻔했니 얘들아. 그런 거 니네가 잡아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k의 값에 관계 없으니까 쌤은 이걸 k로 묶으면 2x 빼기 y 빼기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인 거 이해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0이라고 하면 k 앞에 있는 어떤 부분이 얘가 0이어야 된다 했지. 맞아 안 맞아? 오 좋다. 맞아요라고 좀 해봐 유라. 맞아요라고 안 배웠니 엄마한테? 막 그런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야. 아 쌤이 그 얘기 하나 해주고 싶어. 갑자기 그 쌤이 대치에서 단과 수업을 하거든. 근데 애들이 고3이야. 예비 고3? 예비 고3인데 35명이거든. 근데 재수생도 섞여 있어. 근데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막 개웃는 거야. 그래서 왜 웃나 했다? 근데 쌤이 오전에 보통 루틴이 어떠냐면 9시쯤 일어나. 너는 학교에 다 가 있지? 근데 난 이제 9시쯤 일어나. 디비전 누워 있다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쌤이 10시에 수영장을 가거든. 수영을 해. 수영하고 10시, 11시 투 타임을 해. 그러니까 2시간 수영하면 이제 개 힘들거든. 그리고 이제 모닝 딱 루틴이 딱 그럼 12시에 끝나. 그러면 이제 쌤 집이랑 엄마 집이 길만 건너면 있어. 아파트인데 쌤은 결혼해서 와이프랑 사니까 쌤 집이랑 이게 동만 다른 그런 느낌이야. 아파트 이름도 다르지만 길만 건너면 다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잘 음식을 잘 못하니까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쌤이 그냥 수영장 끝나면 엄마 집 가. 그래서 엄마 집에서 점심 먹고 정두수학으로 오는 게 모닝 원래 루틴이야. 근데 쌤이 수영 끝나고 집을 갔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그 쌤이 엄마 집을 갔는데 밥을 못 먹었어. 그래서 왜요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아니 엄마가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근데 이걸 니네들이 웃는데 이 웃는 걸 내가 몰랐어. 왜 웃는지를 몰랐다고. 이해가 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셨다고. 엄마 밥을 차려주시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나는 밥을 못 먹었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좋아하지? 얘네가 이렇게 웃는 거야.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갔던 거지. 이게 무슨 패드립이라며? 난 끝나고 쌤 조교회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그래서 이게 왜 패드립이야? 나 그때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안 계셔서 밥을 못 먹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계시다고 표현을 한 거래. 그래서 니네가 뇌가 썩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 시간 가서 니네가 쌤이 잘못된 게 아닌 거 이해하지? 뭔 말인지 알지? 우리 엄마는 잘 살아계셔. 근데 너네는 자꾸 가만히 있는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니까 너네가 지금 이게 웃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쌤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근데 그걸 이게 봐봐 늙었잖아 쌤이. 쌤이 32살인데 기억 32살인데 근데도 몰랐던 거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왜? 근데 어떻게 쌤이 엄청 늙으셨는데 그때 쌤의 와이프가 엄청 젊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아, 쌤 와이프 젊어. 쌤보다 이제 어린데 그래도 쌤도 그러니까 젊은 편이지. 우리는 정석은 다 젊으니까. 근데 쌤은 어떻게 나요? 아니 2살 차이 2살 차이 10살 차이 나면 그냥 22이면 거의 뭐야 선주랑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잖아?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걸 문제점을 너네가 웃었는데 그 문제점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걸 또 물어봤다는 거야. 왜 그게 패드립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욕을 했지. 애들한테 이 정신 나간 것들 너네 생각이 뇌가 썩었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이상해.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구조의 문제니까 우리 정도 친구들은 안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안 부재하셔서 쌤이 엄마 밥을 못 얻어먹고 왔다고 했다가 애들이 막 웃어가지고 나는 그걸 왜 웃는지도 몰랐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쌤 와이프는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쌤 와이프는 맨날 말실수를 해. 너한테 뭐라는 줄 알아? 쌤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와이프한테 혼나겠지만 괜찮아 안녕? 얘기하고 있겠지만 뭔지 알아? 쌤이 길을 잘못 든 거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좀 제대로 보래.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주인님께서 이제 나한테 잘 보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잘 보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싸움이 되지, 발화점이 돼요. 근데 이제 잘 보고 있다가 잘 봐. 그래서 잘 보고 있어 나. 그랬더니 갑자기 블랙박스를 잘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블랙박스를 왜 잘 봐?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아니 블랙박스 좀 잘 보라고. 그래서 길을 잘못 듣는데 블랙박스를 왜 잘 보냐고. 그랬다고 또 얘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 친구가. 그 환승연애 포 좋아하는 분 어제 또 갔다가 또 환승연애 포 붙잡혔다가 나 자는 척 했잖아. 12시 뭐라고? 그래서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뭐였겠냐? 내비게이션 잘 보라는 건데 말을 할 때 자기도 이제 흥분하니까 화가 나서 내비게이션 잘 봐를 블랙박스 잘 보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근데 난 또 거기서 또 혼났어요. 블랙박스가 그거 블랙박스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잖아.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말했어? 설마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자기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니는 또 그걸 지적질을 한다고 하면서 알지? 이게 혼남의 단계가 있는데 이 혼남의 제곱이 된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말 실수는 자기가 했잖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혼나야 돼? 어차피 해도 져. 그러니까 남자애들아, 유라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엄마 무조건 이기지, 압도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들은 일단 미국, 오리가리. 중국 합친 거고 엄마는 미국, 중국 합친 거야. 아빠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빠는 엄마 말 잘 듣는. 제주도? 제주도 안 될 수도 있어. 독도? 이 정도 느낌. 하와이는 좀 그래도 아빠가 센 아빠니까 하와이 정도 되는데 괌도 안 돼. 내가 볼 때 제주도도 안 되고 웬만하면 이제 다 독도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알지? 그냥 한마디 하잖아. 그럼 이제 융단 폭격 맞잖아. 알지? 우리는 그냥 약간 이제 그 알지? 막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 돌을 던졌어 쌤 와이프한테. 근데 얘는 갑자기 뭘 쏘냐면 핵을 쏘는 느낌이야. 그럼 나는 선사시대인데 막 자기는 핵을 쏘니까 나 어떻게 죽어야지. 맨날 그러니까 남자애들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 알았지? 아빠는 되게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야. 알았지? 유라 너 또 집 가서 그러니? 아빠가 막 말 시키면 아빠 뭘 알아? 알지? 그랬니? 너네 이제 대자뷰니? 아빠가 뭐 말 시키면 아빠 뭘 알아? 하면서 문을 딱 쾅 닫고 들어가면 아빠는 엄마도 자기 편이 아닌데 유리도 자기 편이 아니면 얼마나 외롭겠니? 그러니까 남자애들아, 너네 지금이라도 아빠 편을 들어. 알겠죠? 쌤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미국과 중국을 같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쌤은 여기 독도에서 새우 잡고 있는 새우잡이 선장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우리 와이프는 미국 중국을 합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이 이렇게 너네들 집중력 떨어질 때 이렇게 잡소리를 하는데 이거 개그니까 얘들아, 혹시나 쌤이 바빠서 막 어쩌다 이제 식당 같은데 막 물어봐서 쌤 와이프랑 막 점심 먹고 올 때 많거든, 한끼 중에. 근데 혹시나 식당에서 마주치더라도 선생님, 저 선생님이 미국 중국 합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 쓱 나가면 얘들아 좋겠다. 알겠죠? 됐죠? 쌤 이거 하다가 말았지? 얘가 0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얘도 0이어야겠지. 맞아? 더해서 0인 거니까. 그럼 식 하나 나왔지? 2x 빼기 y는 0이다라는 하나의 식, 빼기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는 두 개의 식. 모르는 거 몇 개야? x, y 두 개인데. 맞아? 식도 두 개니까 그냥 쉽게 구하실 수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쌤이랑 이제 볼 거는 이 부분이지 얘들아.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활용. 솔직히 이거를 굳이 따지고 들 필요는 없고, 얘를 쌤이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 봐봐. 얘 직선이 m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m에 x 더하기 1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니까 얘가 뭐야? m의 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뭘 지나? m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 이해돼?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이 앞부분 해준 거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날까? y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1인 이 지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난다. 이해됐습니까?
돼? 안 돼? 이게 바로 안 보일까봐 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m의 x 더하기 1에 빼기 y 더하기 1은 0이니까 빼기 y를 쌤은 넘겨볼게. 그럼 y는 m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기울기가 m이고 몇 컴마 몇을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다. 돼요? 안 돼요? 됐죠? 잠깐 끊었다가 쌤이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우리 79번을 쌤이랑 풀어볼 거고 너네들은 그럼 지금 78과 79를 풀어보시면 된다.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 항상 두 번씩 풀어주거든. 다시 보자. y는 mx 더하기 2잖아. 이 mx 더하기 2란 놈은 반드시 m의 값에 관계없이 뭐를 지난다고? 관계없이 무조건 0,2를 지난다고. 맞아. 0,2인데 쌤 그럼 이거 왜 또 이렇게 물어보겠지. 0,2고요. 얘 2,3이고요. 5,1이고요. 왜 이렇게 안 찍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굳이 얘를 이렇게 보나 얘를 어차피 이렇게 이었을 때 얘들아 이렇게 이었을 때 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나 달라갔다. 똑같은 거지. 우리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0,1을 기준으로 여기가 어디? B에 2,3이고 A가 뭐 5,1일 때 0, 반드시 뭐를 지난다? 0,2라는 이 점 P라고 둘게. 그럼 결국에는 이 P라는 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왜? 얘는 어떻게? 선분 위에 AB 선분 위에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 부분 안에 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이해돼? 안 돼? 맞아? 그럼 이 P란 놈이 어디를 지날 때? P가 A라는 놈을 지날 때랑 다시 여기 P가 B란 놈을 지날 때랑 P가 A라는 놈을 지날 때의 그 기울기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기울기는 뭐가 더 낮아? P가 A라는 놈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더 낮은 거 이해돼? 맞아? 그렇게 돼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울기가 더 맞아? 그리고 당장 얘는 뭐야? 음수잖아 기울기가. 얘는 뭐야? 양수니까 당연히 P와 A를 지나는 거에서 P가 B를 지나는 것까지의 그 기울기가 범위가 된다. 그럼 답까지 구해볼게. P가 A를 지나면 뭐가 될까? 0,2와 5,1이니까 기울기가 얼마? 5분의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됐던 거고 P가 B를 지나는 건 뭐가 됐다? 2분의 마이너스 1이 됐다. 잠깐만 2,3이지? 2,3이면 2,3에서 빼버리면 뭐가 돼? 2분의 1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럼 따라서 m의 값의 범위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5분의 1부터 2분의 1이라는 우리가 정답을 구하실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너무나 쉬웠어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해볼 수 있다. 쌤이 여기 봐줄 거고 우린 스텝 1까지가 어쨌든 숙제니까 하고 우리 직선과의 위치관계 얘들아 너네가 더 풀다가 끝낼 건데 우리 지금 쌤이 혹시 너네들이 모르니까 어느 파트를 할 거냐면 여기 우리 52쪽과 53쪽을 할 거고 살짝 끊었다 갈게. 쌤이 5분만 줄 건데 일단은 52쪽 해보시고 53쪽 여기는 일단 숙제로 드릴 거야. 52쪽 지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혹시나 하는 높아심의 쌤이 수직 이등분선 이거 설명해 줄 거야. 이 AB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 미리 그려져 있죠. AB를 지나는 이 직선과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수직이니까 AB의 기울기와 뭐가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직선 L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얘가 뭐다? 수직이니까 뭐 수직으로 얘가 수직 2등분 하는 그 수직 2등분의 방정식은 AB를 뭐로? 얘로 딱 정확히 절반으로 반띵을 했다라는 거니까 AB에 무슨 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나게 되니까 이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우리 여기서 구했고 그럼 얘를 두 개를 활용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 중점이 뭐야? 1,2야. 얘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이야. 얘의 기울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뭐를 지나? 1,1을 지나니까 y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쉽죠?
쌤이 여기 하나는 좀 설명해 주려고. 봐봐. 우리 여기 쭉 별표 한번 쳐봐. 이게 사실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봐봐. 세 직선이 어떠냐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삼각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밖에 없어, 조건이. 어때? 그럼 여기가 어때? 삼각형을 이룬단 말이야. 한마디로 직선에 다 각각의 교점이 하나씩 있을 때 얘는 삼각형을 이루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세 개의 교점을 안 만들어 버리면 돼. 이해돼? 세 개의 교점을 안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그럼 쌤이랑 하나씩 볼게. 세 개의 교점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세 개가 다 평행할 때는 절대 교점 자체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져.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한데 얘를 관통하는 하나라고 하면 얘는 사각형도 안 만들어지고 삼각형도 안 만들어져. 근데 이거 제일 예쁜 거 있지, 니네 핸드폰에 있는 거 별표, 이거 눈 모양 있잖아. 눈 모양. 뭐 세 직선이 다 어디서 만날 때 공통인 교점 한 개를 공유할 때 이때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됐어? 질문 있어 없어? 근데 왜 저 모양이 핸드폰 있어요? 너 핸드폰 왜 핸드폰 있는데? 너 핸드폰 없지라고 하려고 했다가 또 그럼 또 막 초딩 비하 또 너네들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막 또 나 비웃을 거니까. 초딩 비하는 아니고 얘들아. 그러니까 초딩이 아니라 약간 정신연령이 한 30가지고. 그래 너는 그러면 딱 그게 좋다. 그 별표 있어. 별표 잘 찾아보면 돼. 요즘도 너 핸드폰은 이거 하면 매너 모드 그 진동 없어. 그거 되지. 쌤 어릴 때 이거 썼거든. 이걸 피처폰이라고 하거든. 근데 저 핸드폰이 아직도 나오는지 몰랐어, 쌤은. 요즘은 이제 다 너네 아이폰만 쓰잖아. 너네 이제 갤럭시 쓰는 사람 없지. 다 아이폰만 쓰지. 쌤은 그 자판 못 눌러가지고 못 써. 그러니까 뭐냐면 손가락이 좀, 쌤이 몸도 크지만 손가락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알지? 그 가나다라 기니딜이 그거 나와 있는 거 두 개 눌려. 막 어쩔 때 화나. 쌤은 천지인 써. 그냥 천지인. 어릴 때 스마트폰이 아이폰 3가 쌤 고2 때 나왔거든. 아이폰 처음 초창기 아이폰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너무 신세계긴 했는데 불편한 거야. 근데 이 천지인이가 점 이거 쓰는 거 알지? 이거 아 쓰려면 이거 하고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야 쓰려면 이거 두 번 누르면 되고. 이게 너무 편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그거 써. 이거 갤럭시도 다 너네처럼 이제 알지? 이거 막 아이폰 비하하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하면 힘드니까 쌤은 이거 안 쓰고 갤럭시 쓰는데 별표 무조건 있다고. 잡소리하다 빠질 뻔했잖아. 자 봐봐 얘들아. 우리 이거 쌤 한 문제만 이거 풀어줄게. 이거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쌤이 그 얘기했지. 또 풀어줄 거 없나 보다가. 자 첫 번째. 얘가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맨날 고등학교 내신에 단골로 나오냐.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들이 뭐는 까먹어? 무조건 하나 구하거나 두 개 구하거나 세 개를 못 구해서 끝날 거 아니야. 얘도 똑같지. 평행하려고 하면 또 너네들 또 어떻게 할 거야? 보기 편하다고 또 이거 다 넘기지 마. 이거 넘기지 마. 큰일 나. 너네 다 볼 거야. 너네 노트 프리노트 뭐로 놔두라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놔두라고. 이해됐어? 그럼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y 앞에 있는 그 개수가 평행하려면 맞아? 세 직선이 평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1분의 2, 얘 앞에 있는 개수 지워줄게. 얘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2랑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맞아? 마이너스 1분의 1. 얘가 어때? 근데 이렇게 두면 돼, 안 돼? 이렇게 풀면. 잘 생각해봐. 얘 앞에 쌤이 일부러 틀리게도 풀어줄 때도 있다고. 좀 이상하네. 이거 개수비로 어떻게 풀까? 유라 개수비로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고치지 않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안 쓰고 개수비로 어떻게 푸냐고. 이 직선 보면 딱 보자마자 봐봐.
여기에다가 이게 평행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 봐봐. 얘를 이렇게 원래 푸는 거잖아. 평행하면 뭐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부터 일단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너네들이 잡을 때? 아, 얘가 마이너스 y고 얘가 플러스 y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배 해볼까? 그럼 얘 같아져 버리는데 x 값이 없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 맞아? 마이너스 1분의 2나 1분의 1이나 절대 같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가 됐다? 세직선이 애초에 평행할 수 있다 없다? 세직선이 평행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 그 유빈아 너 지금 거기 갸우뚱하는데 이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일 때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랑 같아야만 평행하잖아. 근데 얘는 다르다고 지금. 그러니까 세 직선이 다 평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a라는 놈은 여기 앞에 있는 개수 1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서 동시에 1분의 여기 앞에 있는 0과 달라야 되는데 이거 보면 얘는 가능하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지금 가능하지. 맞아. 그리고 만약에 얘네 두 개가 평행하려고 하면 1분의 a랑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같고 2분의 0이랑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어때? a가 1이기만 하면 얘도 성립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뭐가 있어? a는 1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하셨다.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거 뭐라고? 핸드폰. 우리 이 눈꽃 모양. 쌤이 일부러 핸드폰이라고 얘기할게. 너네 까먹지 말라고. 그럼 이 눈꽃 모양이 되려고 하면 뭐하다? 공통인 교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뭘 해보시냐? 얘와 얘를 연립 풀어보면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x 빼기 y는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더하면 3x는 빼기 3이고 x는 마이너스 1이 됐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y 값은 얼마가 돼? 1이 되지. 맞아? 돼? 안 돼?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었다? 마이너스 1,1을 뭐가 지나면 되지? 얘가 지나면 되지. 맞아? 한마디로 이 마이너스 1,1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고 a는 마이너스 1까지가 추가로 얘랑 더해지겠다. 따라서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2니까 답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됐어? 빨랐어? 유리 지금 이해돼? 놓치는 부분 있어? 혹시?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좀 빨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다시 정리할게. 이 부분 다 떠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지금 얘게 세 개의 직선이 다 평행한 거는 방법 자체가 안 됐다고. 왜냐면 이미 여기서 1분의 2랑 마이너스 1분의 1이 달랐기 때문에 세 직선이 애초에 평행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했어. 그럼 세 직선이 평행할 때가 안 됐잖아. 맞아? 세 직선이 평행할 때가 안 됐어. 그럼 뭐랑 뭐만 확인하는데 두 직선이 평행할 때랑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공통인 교점을 갖고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 되는데 두 직선이 평행할 때로 구한 게 지금 뭐라고? 이 파란 글씨들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구한 거고 나머지 이 빨간 글씨들이 뭐다? 세 개가 공통인 교점 하나를 가질 때를 푼 문제다. 이해됐죠? 이거 영상 복습 한번 하시면서 빠르면 다시 물어보고 안 되면 이거 또 푸신 다음에 쌤이랑 다음 시간 토요일에 우리 첫 번째 때 질문을 하시면 된다. 됐어? 안 됐어? 돼요? 안 돼요? 됐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먼저 쌤 그거 할게.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너네 그거 보면 되겠지만 숙제 어디라고? 개념 원리 63쪽까지 많이 풀었고 쌤이 문제도 많이 풀어줬으니까 개념 원리는 34부터 63쪽까지 그리고 RPM은 몇 쪽부터? 19쪽부터 27쪽까지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 있는 것도 알아. RPM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는 친구들은 19에서 27쪽까지 하셔야 된다. 이해됐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